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그 정비법 틀만 잡고 말았죠? 네. 자,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사업의 방향을 잡았고요.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한 다음에는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수립은 이제 둘로 나눠서 입안하고 구역 지정권자에게 보내면 정비 계획을 구역 지정권자가 결정을 해주고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면요, 이 사업의 이제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시행자는 공군과 민간으로 나눠볼 수는 있고, 민간 중에서 조합을 이제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은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 시행권을 따고, 사업 시행권을 땄다 그러면은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을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한다. 요걸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신청 안 한 사람은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 처분계획, 그 자에게 무엇을 처분할지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은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고, 공사 시에서 끝났다 그러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후에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합니다.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죠. 소유권이 넘어가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제 기타 권리 넘어가는 것까지. 행정청 정리까지 했었죠? 네. 정비법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사업보다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시장은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치시, 자치시는 항상 그 사람이 하고, 보통은 이제 작은 사람, 시장은수, 구청장 등 이하 줄이면 시장은수 등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요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대부분 행정청을. 요 둘만 좀 따르게 하시라 그랬죠?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이 수립한다. 군수는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한다. 예외 구청장 있지만 뭐까죠. 요 둘만 따르게 하시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 등이 한다. 자, 제가 요렇게 했었고, 요게 일반적인 사업이다라고 했고, 세 가지 정비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까지 했나요? 여기까지만? 네. 행정처 정리까지만? 하여튼 그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만 했던 것 같아. 예. 자, 오늘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정비사업이고, 정비사업 세에서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행 방법이나 시행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비사업 뜻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따라 왜 달라지는지 알면 또 쉬워집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비사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미 개발되어 있던 곳이 낡아서 고치는 사업이다. 그래서 개발사업과 달리 주상공에서, 이미 개발된 주상공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로 주거지역에서 하는 게 주거환경정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게 도시환경정비, 환경정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거는 다시 개발한다는 얘기고, 이건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다 그랬죠, 그죠? 이게 작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건축을 포함한 모든 개발이고, 이건 건축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작고, 여기에 비해서는 이것이 특수하고. 그래서 제가 보통의 정비사업을 재개발로 보시라고 했어요.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다.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것이 개선사업이요. 이거보다 작은 게 재건축.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통의 사업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주상공에서 하는 거 대부분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특히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은, 재개발에만 있습니다. 재개발에만 있어요. 오래된 상가를 고쳐주는, 오래된 공장을 고쳐주는 요거는 재개발 사업밖에 없고, 여기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주거환경정비를 더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통, 특수한 거, 간단한 거,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경을 정비할 때 정비 기반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노블 양호출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정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여기라면 기반설이 망가져 있어요. 열악하고 노블 양호출이 밀집한, 열악 밀집한 곳에서 하는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다. 반면에 개선사업이다라면 특수한 사업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왜 특수하냐? 달동네라서 특수한, 도시 저속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라서 고칠 게 워낙 많아서 여기에 비해서 훨씬 특수한, 여기라면은 기반설이 극히 열악, 달동네 극히 열악하고 노블 양호출이 과도하게, 매우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는 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달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잖아. 또 왜 특수하냐? 보통 정비사업은 이 두 가지를 다 고쳐주는데 여기서는 기반설만 고쳐줘서 반쪽짜리라서 특수한, 정비 기반설 등만, 정비 기반시설 등만, 정비 기반설이나 공동이용설만 손대는 것이지 다른 곳과 달리 주택을 손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 다 안 고치고 반쪽만 해서 특수한, 여기는 너무 열악해서 특수한, 여기는 반쪽에서 특수한, 두 가지 사업을 개선사업이라고 해요. 완전히 둘 다릅니다. 또 재건축이라면 작은 사업이니까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생각하시라, 아파트 재건축으로 생각하시라. 이것도 역시 주거를 위한 건데, 그죠? 여기 아파트를 주로 재건축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아파트 자체가 오래돼서 밀집되어 있지만 정비 기반설은 양호한,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강남에 주로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그곳 자체는 노블양호출이 밀집되어 있지만 기반설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조사하면 요거를, 이렇게 조사하면 요거를, 이런 상태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요것부터 정확히 잡으셔야 돼. 응? 그리고 웬만한 예외는 재건축 한차 나온다. 이게 투기랑 한차로 제일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발달돼 있어서 다른 것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보통 웬만한 예외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말썽꾸러기 사업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봐주시고, 자, 요거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용어 정의 보시면 이제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된 땅 간단하고요. 2번 정비사업을 아주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죠.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건축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주환경 개선 사업, 특수한 사업 두 가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를 얘기합니다. 기반설이 극히 열악 노후철에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잘 체크하시고 이곳에서 주환경 개선 하나, 또 하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이나 공동요설 확충을 통해서 요 얘기 나오는 거, 주택 선대되는 얘기는 없고 요거를 통해서 주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재개발이면 보통의 사업이니까 열악 밀집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 주환경 개선하는 것은 열악 밀집 하나만 있고, 또 하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 주상국에서 하는 보통의 사업, 재개척, 재건축. 양호 밀집입니다. 양호 밀집인데 이 밀집도 공동주택이 밀집한 걸 전제로 하잖아.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주로 고쳐주겠다는 얘기죠. 아파트 재건축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는. 저번 주에는 시작할 때 마이크가 그랬더니 오늘 마이크 굉장히 좋네. 마이크 상태가. 응?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어떻게 더 좋아졌지 저번보다? 이런 좋은 마이크 딱 보면은 그죠? 참 노래 한번 하고 싶어지는. 물론 술 먹었을 때 얘기해요. 시키지 말고 술 먹고 이런 마이크 좋은. 자, 노블 양호축물. 노블 양호축물.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건 내용은 참 많은데 시험은 거의 안 나와요. 한 번 딱 낸 적 있어요. 다행이죠. 근데 나오더라도 이제 이런 곳이 많아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보면 다 정석적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근데 나오더라도 숫자 두 가지만 좀 다른 걸 일일이 다 보는 게 아니고 숫자 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3번에 디귿번에 나오는 숫자랑 4번에 기역번에 나오는 숫자 정도만 해두시고 하면 돼. 자, 우리 3번의 디귿번 얘기는
순수 비용 분석에서 노분 연수를 따지는 건데요. 해당 건축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한 최대 수명 건물 수명 40년을 본 거예요.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단 건물 수명을 40년을 보는 걸 좀 그 숫자를 아래 거랑 구별하시고. 근데 요거는 뭐 아래 거랑 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수명이 40년 최대한 쓴다라면은 40년 건물 수명, 건물이 죽을 때까지 쓰는 거, 죽을 사 40년, 죽을 사자 40년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 40년까지 쓰기 위해서는 망가진 거 고쳐가면서 써야 되니까 보수 보강비가 들 겁니다. 요거를 아예 그냥 정비사업 하려고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다. 철거 후 새로운 건축에 드는 비용, 철거 신축비랑 비교해서 그것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 보수 보강비가 더 든다는 얘기인데 왜 비싸게 흔 건물 쓰겠습니까? 싸게 들어가는 철거 후 신축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지. 그런 쪽에서 이게 노블연출이 되는 40년. 반면에 동그라미 4번에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으로서 다음에 하나. 도시 미관을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게 되면요. 기억번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잖아요. 미관을 해친다면 최소 20에서 30 요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30년 넘어서는 못 정하죠. 요 정도만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정비기반서가 5번 공동연수를 좀 구별하는 거. 4번에 원래는 구별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작년 문제가 특별하게 어렵게 나온 거죠. 보통은 구별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4번의 정비기반설은 기반시설의 한 종류예요. 우리 배웠던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얘기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우리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그 밑에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 등 다 우리 배웠던 기반시설 등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5번의 공동이용설을 보시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다릅니다. 기반시설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공동이용설이 되면은 누구나 쓰는 게 아니고 해당 주민만이 쓰는, 주민만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그런 점에서 기반시설과 달라요. 놀이터 마을관 공동작업장, 이건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쓰는 게 아니고 해당 아파트의 어린이 주민만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써서는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더 돈 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마을회관? 누구만 써요? 그 마을 사람들만. 공동작업장에만. 공동작업장 쓰기로 돼 있는 사람만 쓰겠죠? 아무나 가서 쓸 수는 없잖아.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요 법에 나와 있는 걸로 충분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밖에 영의정하는 시설에서 대통령에서는 그 아래 것까지 정하고 있는데 작년 문제가 요걸 물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것이 뭐 기억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뭐 구판장, 세력, 세탁장, 수도도 공동으로 쓰는 걸 공동으로 쓰는 수도 이런 것만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타가소를 설치했다. 어린이집이다. 경로당이다. 경로당은 당연히 그 지역 주민만 쓰는 것이고 타가소 이런 것들도 거기서 쓰는 걸 전제로 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한 요것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일 때는 요거 아닌 것을 찾아라 하면서 처음으로 그냥 유치원을 내서 틀리게 했던.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은 까다로웠던. 옛날에 유치원이 노유자 시설에 들어갔지 지금은 정식 학교라 그러잖아. 학교. 유치원이 지금은 정식 학교예요. 초등학교 같은 학교로 취급받는다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뭐 옛날에는 뭐 유치원 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만 쓰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었으니까 좀 어렵긴 했지. 근데 항상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격하기 위해서 어려운 거 맞추라고 얘기 안 해요. 어려운 거 안 맞춰도 합격한다고. 중요한 걸 정확히. 정비법 내용 이제 오늘 공부해본 게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개발법 6문제 나와요. 정비법도 6문제 똑같이 나와요. 양은 이게 2배 많아 그거보다. 2배 많아. 나중에 조합도 거의 매번 나오는데 조합할 때도 아주 골치 아파요.
개발조합이면은 간단해. 거기서 나오는 건 무조건 맞춰야 돼. 근데 여기서는 어렵게 해놓으면은 진짜 뭐 못 맞추는 게 막 나온다고.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분석을 해보면 6문제 중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맞출 수 있는 거 합격선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작년에 뭐 이렇게 어렵게 냈다고 아이 그거 뭐 틀리면 어때? 작년에 그 정도 수준도 중요한 거 정확히 해서 중요한 거 맞추면 돼요. 자, 요건의 대지. 정비사로 조성된 땅을 정비조성 대지라고 하고 주택단지. 뭐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일단의 토지. 그래서 주택단지 속에는 주택도 들어가고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전체 땅을 단지라고 합니다. 시행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 자, 우리 9번의 토지 등 소유자 개념도 정비서 잘 쓰는 개념이잖아.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여기는 주로 건물 막 주고 하기 때문에 토지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 것은 신탁업자, 신탁한 토지라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위탁자죠, 위탁자. 위탁자가 소유자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동그라미 1, 2번 얘기. 역시 재건축이 주로 예외니까 재건축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1번에 재건축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느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일단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소유자가. 그런데 토지 소유자, 건축물만 소유하는 사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는 지상권자까지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안 된다는 거. 사실 지상권자가 물건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게 여기서 주로 쓰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이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것이 우리 환지랑 다르다 그랬잖아. 땅도 주고 건물도 주거든요. 건물도 주기 때문에 땅 소유자만으로 안 돼.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다 들어가는 건데 지상권자가 처분받을 사람은 아니죠. 지상권자가 처분권이 없는데 왜 처분을 받습니까? 소유자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처분 대상은 안 되지만 다른 정비사업 할 때 그 사람 지위를 존중해 줘야 되겠다. 지상권자는 다른 자와 달리,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다른 자와 달리 수십 년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기 때문에 장기간 설정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만큼이나 그 땅을 이용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이용 못 하게 되잖아, 사업을. 그럼 그 사람 이익이 침해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지위도 존중해야 되겠다. 지상권자까지만 들어가지, 뭐 몇 년 쓰고 말, 다른 영유권자 아니죠. 저당권자 아니고. 응? 관리처분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 이익을 줘야 되겠다. 지상권자까지 들어간다는 거. 재건축 사업으로 보시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중에서도 건축물 및이 및 또는이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축물에다가 건축물이 속해 있는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토지 소유자 들어간다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 안 들어가지. 없잖아 여기. 건축물 소유자. 안 된다니까. 토지 및 건축 및 부속 토지자. 지상권자 아예 안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는 재건축만 이렇게 특수한 게 아까 그게 일반적인데 이게 하도 특수한 게 재건축하게 되면 이 사람만 인정이 좀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재건축하면 아파트 재건축 상상하시라고 했잖아. 그럼 아파트에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유관계는 아파트라는 건물만 소유하는 사람 없어요. 그 건물에다 반드시 대지를 가지고 있잖아. 대지가 부속 토지 아닙니까?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만 되잖아. 거기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지상권자 아예 없지. 아파트 그죠? 그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데 왜 이렇게 얌전하십니까 오늘? 응? 10번에 토지주택공사 등 하여튼 9번 잘 보시고 10번의 토지주택공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토지주택공사라고 부르겠대요. 정관 등. 정관. 조합의 약속이 정관. 소유자가 정하는 약속을 규약. 시장 등이 정하는 것을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쳐서 그냥 정관 등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번에도 보시면 보세요.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하수구청장 이하
시장어수 등이라 한다. 그래서 시장어수 등을 이렇게 부르거든. 그냥 이 사람들 합쳐서. 자, 이제 용어 대꾸 넘겨보세요. 정비 기본계획부터 나옵니다. 이제 정비 기본계획부터 나오는데 2절에 일단 요거 따로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정비 기본계획은 요 사람이 수립한다. 군은 왜 수립 안 하느냐?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정비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게 기본계획이거든요. 옛날에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와서 정비사업 할 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정비사업을 어느 정비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요걸 정하려고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것이라 적어도 시 이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군이라면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개발이 많이 돼 있다. 벌써 시로 승격을 했을 것이다. 군에서만 안 만듭니다. 군에서 만약에 정비사업 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정비계획 위반 들어가고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은 안 만들고 요 시 이상이 만들되 대도시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보통의 시라면 만들긴 만들어야 되지만 도지사가 보통의 시장만 도지사 통제를 받아. 대도시 이상은 그 사람이 다 하잖아. 보통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 없다라고 인정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요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하는 계획으로 유명한 게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절차나 여기 나오는 절차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리계획 절차랑 비슷해요.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 의견을 듣고 나서 내부적으로 협의 심의 거쳐서 하는 거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큰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절차에서 한다면 여기 기본계획이랑 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서 주민 의견 들을 때 이제 그 날짜 듣는 차이가 조금 날 뿐이에요. 14일 이상 들어라, 30일 이상 들어라. 별 얘기는 아닌데 그게 워낙 낼 게 없다 보니까 낸다면. 그래서 한번 기본계획 일단 봐주세요. 1번이 기본인데 누가 수립을 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까지자. 군수는 없자. 제가 이것도 저번에 할 때 이것도 이거 행정청 하면서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지 이것도 정리를 했죠.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는 건 요 둘밖에 없고. 요거 나머지는 구청장이고. 자치자치 시군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한다. 요런까지 했잖아. 그 구조 생각하시면서 보시되 요것만 군수 없습니다. 요 사람은 관할구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 매 10년마다 만들어지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 10년마다 수립하되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보통 대도시가 아닌 보통의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필요 없다 인정하는 시는 생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2번이 기본계획 수립권자랑 기본에서 5년마다 타당성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하라. 5년 재검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라. 작년 문제는 요거 낼 때는 아주 쉽게 냈잖아요. 이거를 또. 이상한 문제 용어에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내고 여기서는. 여기서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쉽게 냈어요. 뭐를 했느냐. 5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수립권자가 요거 당연히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만드는 사람이 재검토하는 거죠. 국장이라서 틀리기야. 국장이 나오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정비사업에서? 아무 데도 없어. 아무 데도 국장이. 정비사업이 작은 곳이라 행정청 요거 둘 빼놓고 나머지 이 사람이라니까. 국장이 왜 나와? 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 수립하는 건데 이 사람이 5년 재검토를 하겠지. 국장이라고 해서 틀리긴 했다. 숫자를 바꾼 게 아니고. 응? 이건 쉽게 찾아야 돼. 이런 거는. 이런 건 찾아야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근데 못 찾으면은 참 나중에 후회 엄청 하지. 뭐가 씌어서 안 보일 때. 그게 숫자가 나오면 숫자만 보느라고 안 보여요. 숫자만 보느라고. 그래서 내가 숫자가 평상시보다 항상 덜 나온다 그랬잖아. 덜 나오는데 자꾸 숫자가 있으면 숫자만 본다니까?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서 가끔 만나서 틀렸던 사람 물어보면 안 보였다고. 봐야지. 숫자 나 숫자 안 보고서 안심해 그냥. 당연히 그래서 누가 하는지 누가 하면 주어, 목적어, 수로를 잘 봐야지. 자, 기본적인 내용. 정비사업 기본 방향 쭉 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이가 9번, 10번입니다. 내용 중에 9번 보시면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의 구역,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앞으로 어디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구역 계략적 범위. 아니면 10번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한꺼번에 못하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지. 이 추진계획 내용 속에는 괄호 속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 정비 예정구역별로 예정구역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하려면 그 전에 정비계획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정비계획 입안 시기, 수립 시기까지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립 시기가 딱 되면 이제 정비계획 입안하는 절차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 3번도 보시면 이 기본계획 수립이란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1번 보시면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화 의견을 들어라. 타당하도 인정할 때 반영하라. 이건 뭐 똑같은 구조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의견을 듣는데 이따가 정비계획 입안할 때 보시면 30일 이상 의견 들어라. 그 차이가 좀 더 그쪽에서 좀 더 길게 들어요. 그 정도 차이 때문에 한번 봤고 2번에 지방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공람할 때 동시에 듣는데 이러면 지방의회는 60일의 의견을 제시하라. 60일의 의견 제시 없이 지났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60일 내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하는 것은 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똑같습니다. 아까 주민공람기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됐습니다. 넘겨보시고 자 이제 정비계획 2반 보세요. 우리 정비계획 2반권자는 동그라미 1번에 이 사람 2반 둘 빼놓고 2반부터 나머지는 다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 시장호수동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등 이하 2반권자라 한다. 이걸 우리가 줄여 부를 때는 시장수 등이잖아요. 2반권자가 시장수 등. 요 사람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화 의견을 들어라. 여기는 30일 이상 공람화 의견을 듣잖아. 아까 기본계획과 달리. 지방의회 전체 똑같이 60일이건 똑같고요. 됐습니다. 그런 구조. 그래서 양가로 3번처럼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이라면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한다 그랬잖아. 특별시, 광역시에서 만 약간 달라지지. 그래서 이때는 자치시, 자치도와 시장, 군수는 본인이 정비를 수립하고 직접 지정한다. 이 수립 속에는 이제 이반 결정으로 나눠지는데 어차피 한 사람이 하니까 그냥 뭐 수립하고 구역 지정까지 이 사람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동그라미 2번처럼 특별시, 광역시라면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를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데 이 구청장 등이 입안만 하고 구청장이 입안만 하고 입안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권자다 보니까 그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이따 구역 파트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구역을 지정하겠죠. 이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것만 하는 것이 차이다. 구청장은 본인이 입안했으면 이 사람에게 보내면 이 사람이 결정 구역 지정하고 그죠? 나머지는 또 구청장이요. 그런 구조고. 여기서도 4번 정비 입안 제한은 안 볼 겁니다. 양가로 5번에 재건축 정비 입안하려 안전진단에 나오는데 이게 재건축에 대한 수많은 예의 중에 하나예요. 재건축에 관련된 예외인데 우리 안전진단 얘기는 예로부터 재건축에서만 인정했어요. 재건축에서만. 특히 아파트를 주로 재건축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큰 것들 과연 재건축을 할 만한지 안 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던 겁니다. 하도 재건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멀쩡한 것도 막 하려고 해. 그건 안 되잖아. 그런 걸 검사하려고. 작은 것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재건축 정비 입안할 때만 안전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방가를 일본 보시면 입안권자는 재건축 정비 입안을 위해서 다음에 하나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요청에 의한 경우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보통 비용은 어디서나 그자가 내놓고 그자가 하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계획을 세운다.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비용을 하는 사업 시행을 한다. 시행하는 자가 자기 비용 내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라면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럼 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은?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위반권자가 내겠지, 위반권자가.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한다니까? 위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위반권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없어도 당연히 원칙이라고. 그런데 위반권자 즉 시장허수가 내는 건데 요청 때문에 혹시 한다라면 요청 때문에 하니까 요청한 적의 비용을 예외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요. 본인이 내야 되는데 요청한 적의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예외 기준이라고 이거는. 요청이 한 경우만 원인 제공자에게. 그리고 이제 그 사유 보시면은 안전단 해야 될 사유가 박스에 나와 있죠. 넘기시면 위반권자가 직접 하는 경우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수립하기 위해서 위반부터 해야 되니까 위반권자가 안전진단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아래 것은 당사자인 소유자가 직접 요청할 때예요. 재건축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청할 때입니다. 근데 이 요청이 다 세 가지 사유를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단 요청할 때는 다 동요건 정도만. 셋 다 토지용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본인이 요청할 때입니다. 이게 정비소유자 동의요건 제일 작은 거예요. 토지용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 제일 작은 겁니다. 10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안전진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안전진단 하는 것이고, 방가로 3번 보시면 방가로 3번에 1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단지밖엔 안 해요. 단지 내의 건축물이면 주로 공동주택이 있고 부대 복리시설 있잖아. 상가동 같은 복리시설도 포함해서 단지 내 것은 다 합니다. 혹시 단지 밖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포함되더라도 그건 작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 단지 내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속해도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해요. 2번입니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안 할 수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제 안 할 수 있으니까 할지 말지는 이제 나중에는 시장허수가 위반권자 다시 판단하는데 안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안 할 수 있는 것도 가끔 지문에 등장하니까. 근데 그대로 다 이해하시면 돼요. 4가지를. 기억번에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이미 주택이 붕괴됐대요. 안전진단을 꼭,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진단 해봐요? 혹시 쓸 수 있는지? 2번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위반권자 인정하면 붕괴는 안 됐지만 사용금지가 필요하대. 사용하는 게 크게 위험해서 사용금지가 필요하대. 이 정도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면은 못 살아요, 거기 사람들. 응?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집이 참 거기서 계속 살고 싶어도 목숨까지 담보로 해서 뭐 살겠냐고. 이 정도가 되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죠. 빨리 재건축하는 게 낫지. D급번의 노후분양수를 수요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어요? 충족 환경을 전제로 해서 자녀, 나머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재건축 정비 위반할 때도 어느 정도 노후분양수를 수요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충족해야지 정비계획이 세우는데 이미 충족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재건축해야 되겠죠? 네. 나머지 건축으로 할 필요 없지. 나머지 건축을 왜 합니까? 이미 지금만으로 충족이 됐는데. 네 번째가 위반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이에요. 재건축에서 인구가 만약 보통 늘어나죠. 보통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이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진입도로가 부족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새로 정비계획에 포함된 곳이라면 진입도로 확보를 해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포함됐으니까 꼭 정비사업을 해야만 되죠. 안전단을 할 필요가 없지. 이것도 꼭 해야 되는데 안전단에서 안 하겠다. 그럼 정비사업 자체를 못 하는데 불가피하게 포함된 곳이에요. 또 미음번에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의한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급, E급인 경우예요. D급, E급인 경우.
그쪽 법에서 안전 등급을 매겨봤더니만 A, B, C가 아니고 D급이 있거든. D가 미흡, E급이 불량으로서 이 정도가 되면 그쪽 법에서 검사 끝났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지 여기서 할 필요 없다. D급, E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영어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런 영어 처음 나오는 거야.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보고 계신다고. 공법에서 영어 쓰는 거 참 보기 힘들다니까. 작년에 처음 들어오면서 이거 처음 영어가 나온 거야 이게. 네. 저는 이 영어 쓰는 거 처음 봐. D급, E급. 자, 옆에 페이지 방가로 4번 보시면 안전단 실시 여부 이런 거 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안전단을 뭐 실시할지 말지 누가 정할까요? 누가 정해? 네? 시장은수가? 아니면 딴 사람이에요?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제목처럼 안전진단 재건축 정비 위반으로 해서 한다니까? 그럼 안전진단을 누가 해요? 위반권자가. 그럼 실시 여부는 누가 결정해? 위반권자가 하지 왜 얘기를 하면서 위반권자가 하지 실시 여부를 결정. 실시하기로 했으면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겠죠. 누가 지정합니까? 재건축 정비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다 위반권자지. 위반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하지 누가 해요? 응?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실까? 이거를 시도상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안전에는 가끔 그럴 것도 물어봤고. 위반권자가 위반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결정 다 위반권자. 단지 위반권자가 하고 나서, 마지막 결정하고 나서, 바로 윗사람이 시도에게 잘 됐는지 물어보는 것 정도가 있어요. 윗사람이 좀 봐달라 이거야. 네.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좀, 경직돼 있네. 머리가 지금.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의 위반권자가 두 번째 줄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 그 안전진단은 원래 단진의 건축을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 그거 할지 말지를 위반권자가 결정하고요.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야 되는 것도 다 위반권자가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방가로 5번의 1번처럼 방가로 5번의 동그라미 1번처럼 위반권자가 역시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여 정비 위반 여부를 결정하라. 최종 위반할지 말지도 위반권자가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 결정이 잘못됐는지 혹시 바로 윗사람에게 보고해서 통제받는 절차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위반권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바로 윗사람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 최근 문제는 또 이걸 바꿔서 또 틀리게 낸 적도 있지.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죠. 위반권자가 시장군수니까 이걸 국장에게 제출하라서 틀리게 냈다. 장관 두 단계 위로 왜 갑니까? 바로 윗사람이 시도지사에게 하지. 그러면 시도지사가 막 이제 3번의 기억번, 니은번을 통해서 막 검토를 해요. D급번 보세요. D급번. 이건 옛날에 나왔던 지문인데 D급번이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위반권자에게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원리상, 공법의 원리상 어떤 것을 취소를 한다. 취소를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결정한 사람이 취소를 스스로 하나요? 윗사람이 취소를 해주나? 그런 얘기가 언제 있었어? 그런 얘기가. 왜 윗사람이 해? 아이고 이거 오늘 갑자기 왜 자꾸 헤매네 오늘 갑자기. 아니 예를 들어 구역을 관리계로 결정을 했어요. 그 구역 해제는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 만든 사람이. 계획을 수립해 쓴 걸 변경하고 폐지하는 것도 그 만든 사람이 하는 거죠. 만든 사람이.
그래서 개발법에서도 구역을 해제한다? 구역 지정권자가 해제하지 다른 사람이 해제해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을 여러분들 윗사람이 해제를 싹 해버려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히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데? 그 원리는 똑같은 원리 이게.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지금 입안을 누가 결정을 했어요? 입안권자가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취소는 누가 해야 돼? 입안권자가 해야지.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윗사람이 바로 어떻게 이 아랫사람 싹 무시하고 취소를 합니까? 이 원리 똑같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게 뭐냐면 시도에서 검토를 해봐서 문제 있다 판단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취소한다면 틀린다고 이게. 어떻게 이거 요청권자에게 입안권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취소하면 안 돼. 이런 원리는 없어요. 결정한 사람이 취소를 해야 돼. 해제를 해도 구역 지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위 윗사람은 판단만 해주는 거라서 취소하는 게 어떠냐, 좀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입안권자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런 원리는 뒤에도 똑같이 건축부에서 나와요. 여기서 시도에서가 키껏 시장에서 결정했는데 시도에서가 딱 취소해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헤매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쉬게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고 좀 더 해보셔야 되겠네. 자, 2번에 1번 옆에 페이지 2번에 1번. 요 사람이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는 그거죠. 따로 이어가셔야 될 구역 지정권자. 2번에 1번 특광시장 운수. 이 사람이 구역 지정권자죠. 특광시장 운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그 아랫줄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이렇게 특광시장 운수가 결정을 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도 넘겨보시면 정비계획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3번에 1번 정비계획 내용에는 개발계획 내용과 아주 비슷해 이게. 당연히 개발계획 내용과 아주 비슷한데 차이점이라면 11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내용이 없던 거라고 이게.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내용이 없고 실시계획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쪽에서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에 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 여기는 시행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건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비계획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 정도 좀 차이점을 보시고 또 넘겨보세요. 4번에 1번 정비구역 지정 효과가 나옵니다. 구역 지정했을 때 효과가 방가로 1번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다. 즉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면 정비구역이 지정되자마자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거는 개발법이나 똑같아요. 개발법에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무엇으로 의제가 됐습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게 원칙이었잖아. 거긴 도시지역까지 의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건 빠져있네. 이미 도시지역이잖아. 주상공. 여기는 이미 개발된 곳이라.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는 거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돼야 지구단위 세우니까. 지구단위 세우되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 경우 또 정비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보겠다.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 됐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이 나오는데 방가로 1번 허가대상, 방가로 1번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방가로 3번 구역 지정 전 예정구역 등에서 행위 제한. 여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여기 정비구역이 도시개발구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구역이 지정됐으면 정비사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이렇게 통지하는 거예요. 개발법처럼. 그래서 우리 개발법이나 제가 개발법 할 때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둘은 서로 비슷하다.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국계법상
난개발 방지인 개발인가랑 거기랑 차이 난다. 그래서 그 개발법 할 때 그쪽이랑 비교하는 걸 잘했어요. 여기랑은 비슷해. 근데 구조가 약간 달라 여기는. 거기서는 구역 지정, 도시개발 구역이랑 구역 지정 의견 수치랑 공고 있는 지역까지 다 합친. 여기는 정비 구역에서만 그쪽이랑 같고 정비구역 지정 전이면 구역 지정 전이면 원래 통제할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통제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때는 구역 지정 전이면 특히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하는 것들은 여기는 자동으로 통제되는 거잖아요. 여기라면. 예. 그래서 여기서 통제하는 것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 다 통제를 했죠. 그런데 이 구역 지정 전이면 투기랑 해서 통제할 수 있고 만약에 통제한다면 여기서 통제했던 수많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 투기랑 관련된 거 두 가지만 통제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후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수많은 개발인 중에서 투기랑 해서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소유자 수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막 업무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막 들어봤을 거야. 소유자 수 늘리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집 짓는 거.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라고 전문적 용어를 막 쓰는데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토지 분할해서 쫙 소유자 수 늘리는 거. 또 건축물을 건축해서. 근데 건축도 주로 단독주택 부셔버리고 작은 공동주택으로 막 나눠서 짓는 거 있죠? 네. 그러면 그만큼 소유자 수 늘어나죠? 네. 그 두 가지만 그런다고. 직접적으로 투기랑 관련된 거고 두 가지만 통제해요. 구역정 전이면. 지분 쪼개기. 자, 그거만 하시면 돼. 방가로 1번. 방가로 1, 2번이 정비구역에서 하는 걸 얘기한다고요. 방가로 1번이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자는 시장호수, 정비표니까 시장호수 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박스를 보시면 여기서 기역번에서 대수선이 없는 것 요거만 차이점이지 요거 똑같고 그 아래 방거리만 허가받지 않은 상 똑같아요. 개발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역번에 대수선만 X 해두시면 돼. 95%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랑 정비구역은 95%가 같습니다. 대수선 빼놓고. 그러니까 대수선이 박스의 기역번에 대수선 X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허가 대상에서 그거만 차이가 난다고. 대수선만 없잖아 여기. 그러니까 건축물의 대수선이면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 대수선 할 때도. 근데 여기는 없다고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 여기서만 빠졌어. 이상해 그거는. 한번 생각해도. 뭐 법칙이 찾아봐도 없고 왜 다른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상? 완전 똑같아. 똑같이 돼 있어요. 개발법이랑. 근데 대수선만 차이예요. 근데 아직까지 대수선 차이라는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몇 번 물을 때도 허가냐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상을 우리 구별하는 거. 이거 이 정도 그냥 일반적인 걸로 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발법일 때 제가 상세히 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대수선만 차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방가로 3번을 여기선 추가로 차이 나는 걸 해보시면 방가로 3번에 자 국장 시도의사 등은 이건 제한이라 뭐 국장 등 포함해서 이런 사람은 비경제적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투기 수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잖아. 둘 다 구역 지정 전이 되겠습니다. 구역 지정 전이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제한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음 행위를 할 때만 시장소가 이 두 가지만 허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 거주가 토지분할 둘만. 직접 투기랑 관련된 행위 둘만. 소유자 수 확 늘리는. 그리고 방가로 4번 기득권자부 똑같아요. 개발법이랑 30일 내 신고하라.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건 뭐 달리할 필요가 없잖아. 예. 자, 그리고 이제 10분 쉰 다음에 또 들어갑시다.